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면은 더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이제 다음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핸드피스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혼자 봐야 돼. 이게 핸드피스인데,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회전수가 높으면 비쌉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비싼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면 한 2만 RPM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해요.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디 쪽에 이제 RPM이 가장 높아요. 15,000. 그리고 오픈은 8,000에서 10,000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케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숙련자들은 이제 일부 BTA 안에서 한 8,000까지도 올라가는데 웬만하면은 뭐 3,000에서 6,000 사이에서 다 끝나요. 그거는 이제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더니 요만큼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요만큼이라고 할 정도의 RPM이라는 게 보통 7, 8천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미 케어에서는 거스러미가 100% 생깁니다.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거하고 실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케어를 이제 조금 이따 하면은 알겠지만, 뭐 항시 하면은 전 케어를 중시하는데, 세미나는 꼭 오픈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픈은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비트의 기능만을 쓰는 게 오프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일용으로 개발하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품 만드는 놈이 별거 다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 이제 네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일 용품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까지 온 건데, 이것도 나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걸 썼냐면, 이거 갖고 계시네. 요거 있죠? 예, 근데 최초에는 이걸로 케어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뭐라고 왔냐면,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연습하세요. 그럼 어디서 배웁니까? 그랬더니 지한테 오래요. 내가 거기까지 갈 항공료에 있으면 그냥 여기서 연습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유튜브라고 하는데 옛날 뭐 다른 채널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한국에서는 뭐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하고, 정확한 어떤 구사 능력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론도 없었고, 일본 쪽이 조금 더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없는 것들은 양방향을 써서 피부 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형 배울 때 뭐라 그래요? 결대로 하라고 그러죠. 파일링도 결대로 해야 거스러미가 안 생긴다. 근데 왜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놓고 거꾸로 해요? 거스러미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 비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아구를 지는 이 안쪽이 굳은 살이 많아요. 근데 해필은 그쪽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더 두꺼워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거스러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육안으로 오일로 처리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프를 먼저 하고 케어를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저도 뭐 이제 오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하니까.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트 중에 최소 기본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까이 보면, 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죠. 근데 이 이빨이 날카로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빨이 이렇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일자로 형태로 생긴 거는 뭐냐면, 저희는 쏙을 안 합니다. 전혀 쏙을 하질 않아요. 쏙이라는 게 뭐죠? 불려서 떼내는 거죠. 그러면 아세톤이나 아세톤기가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손톱이 다 망가져요. 근데 그러면 메탈로 하면 손톱 다 갈리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이에요. 이 비트가 왜 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제거할 수 있냐면은 진동 때문에 그래요. 베이스 젤하고 손톱하고는 진동 개수가 달라서, 그러니까 울림 폭이 달라요. 그 사이를 이 비트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떼내는 거지, 손톱을 막 갈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무식하게 갈아내는 녀석이고. 자, 그럼 써볼까요? 이건 뭐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샵에서는 굳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이제 날 구조가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무에다가 손톱이 나무보다 딱딱해요? 아니죠. 게다가 얘는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쭉쭉 깎여요,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손톱에다 씁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기공이나 세공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방법이에요. 즉, 회전 방향에 맞게, 안 보이네요. 자, 피부에는 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거에는 바로 밀고 들어가요. 자, 피부는 왜 그러냐? 날과 날 사이에 이제 텐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텐션이 유지가 되는 한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손상을 입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빨이 크더라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손톱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짧게 나오지? 자, 이렇게 저희는 백스텝이라는 테크닉을 써요. 그거는 여자가,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근육에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붙들고 견뎌내는 힘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질 못하다 보니까 제가 눈이 아픈데요. 자, 나중에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이제 백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감속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감속 효과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느끼는 고련 시간을 90% 이상 단축시켜줘요.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년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힘을 받아요. 우리가 삽질을 할 때 퍼서 깊게 넣으면 깊게 넣을수록 퍼올리기 힘들죠. 얘도 똑같아요. 젤을 깊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식은 어때요? 그 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도, 즉 손님도 그만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한 삽 퍼낼 때마다 어때요? 딸려 나가는 느낌이 들겠죠. 네. 자, 그런데 백스텝이라는 거는 삽을 찔러서 앞으로 퍼내는 게 아니라 삽을 찔러서 삽 자루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기, 그냥 보는 게 더 빠르죠. 자, 내리 긋습니다. 내리 그으면 저도 아주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 없죠. 그냥 앞에서부터 갖다 대고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만 가주면 연습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내릴 때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편하겠어요? 따라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오픈은 배울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지식만 필요합니다. 어떤 비트 날 구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만 설명드려요. 그러면 이제 오픈은 배울 거 없죠?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오프용 제품을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크릴 전용이 있고 소프트 전용이 있고 뭐 파츠 전용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번거롭지만 그만큼 안전도도 높고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일일이 막 신경 써가면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막 벗기는 게 아니라 대충 누르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깎여요. 근데 뭐 어떤 게 다르냐, 날이 다릅니다. 그냥 날 구조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쓰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하면 마찰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티타늄 코팅이라는 걸 해요. 그 티타늄 코팅이 뭐냐면은 우주선, 그러니까 티타늄 자체가 우주선의 부속품으로 써요. 그것도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왜 그러냐면 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산시켜줘요. 그러면 코팅했으니까 날이 둔해지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단위 아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0.02 마이크로로 코팅이 됩니다. 즉 날에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얇은 게 어떻게 되느냐, 두꺼우면 또 열분산이 어려워지니까 빨리 열받아들이고 빨리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너무 두껍게 바라보셨나? 자, 빨리 가면, 자 보세요. 빨리 가면 얇게 깎입니다.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설렁설렁 해보면 편해요. 그러면 내가 육안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5손가락만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탑코트면 탑코트, 칼라면 칼라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초보자가. 그러나 는 저도 똑바로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분당 10,000rpm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남자한테도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우리 그 글리터 같은 게 발려져 있을 경우 남자도 실수합니다. 미끄러져서. 날이 미끄러져요. 금속 부위에 부딪혀서. 근데 거꾸로 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순차적으로 속도 조절입니다. 이제 오프 중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거는 천천히 가면 많이 깎인다. 빨리 지나가면 덜 깎인다. 그리고 내리 긁을 때는 끝부분이 많이 상합니다. 내리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부분부터 이렇게 갈 땐 걸림 현상도 없이 잘 깎여요. 즉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손톱에 걸려서 튀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가면 안 튑니다. 앞에서부터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어야 될 정도로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단 밟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 계단을 밟듯이 쭉 밟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균일하게 깎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균일하게 깎으려면 할수록 시간만 걸려요. 그냥 대충 구멍만 터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 탑은 무조건 다 깎여야 되지만 칼라 부분은 적당히 그냥 구멍만 내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물론 이제 설명 안 하고 샵에서 할 때는 몇 번 하다 보면 균일하게 깎여요. 그리고 센터 부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삽으로 또 푸는 형식이기 때문에 걸려요. 이제 피부에 닿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걱정하는데 닿아도 됩니다. 안 다쳐요. 단지 가로 대 가로, 결 대 결이 만나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결 끝에서는 그냥 멈춰주거나 띄워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옆부분에 굳은 살 많으면 그냥 같이 밀어버리세요. 그냥 같이 깎여요. 그러니까 오프하고 케어 서비스다 그러면 돈 들일 필요 없죠. 그냥 이걸로 대충 굳은 살 밀어놓고 가볍게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비트가 초보자들이 쓰기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앞부분이 이빨이 고와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 힐 부분이라고 하고, 앞부분은 팁, 뒤쪽은 힐 부분이라고 하는데, 힐 부분이 이빨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할 땐 뒷부분을 사용하시고요. 좀 섬세하게 피부에 접촉되는 부분은 앞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좀 많다 싶으면 거기 나눠서 몇 번 해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생각 않고 금방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하면 얼마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시간적으로 할 게 없는데. 자, 이 녀석은 반대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삽질을 해야 되니까. 자, 대신에 제가 이 손톱 모서리를 보고 45도로 각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콕 찔러서 쭉. 눈 좋으신 분들 보셨죠? 이게 저희가 바른 게 아니라 샵에 가서 바른 거예요. 쭉 그냥 끌어당겨 주시면 손톱이 웅 하고 울리고 베이스 젤이 웅 하고 울려요. 근데 베이스 젤은 진동이 크고 느려요. 근데 손톱은 진동이 짧고 빨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유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이빨이 쭉 파고 들어가서 그걸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즉 손톱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쏙 하는 시간이 빠를까요? 대충 밀어내서 이렇게 벗기는 게 빠를까요? 그리고 이 비트의 특징이 손톱을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 나오질 못해요. 베이스가 묵 떨면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톱을 물고 뜯지를 못하고 손톱 주름도 그대로 보존이 돼버려요. 그러면 특징이 뭐죠? 딱딱해요. 손톱이 딱딱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시술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소그라면 어때요? 최소 일주일은 쉬세요라고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손톱이 상했으니까. 그리고 찌꺼기가 조금 남았겠죠? 그러면 스윙이라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그냥 쓱 흔들어만 주시면 돼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치할 때처럼 연필을 휘젓듯이 옆면으로 그냥 이렇게 휘저어 주시면 남아있는 젤 베이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이 모델이 실제로는 손톱이 엄청 약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당기면 뜯어질 정도로. 근데도 제가 기계로 지금은 8000rpm이에요. 1분에 얘가 지 혼자 8000번 돌아요. 그 상태인데도 손톱을 가는 게 아니라 젤 베이스만 한다. 중요한 거는 내가 손목에 힘을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프였어요. 배울 거 없죠. 근데 이게 단순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짧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짧게. 보통 보면은 우리 원장님 잘하시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라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렇게 길게 잡고 휘저어요. 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라는 거는 정석을 따르면 따를수록 빨리 늘고 정교해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여유를 부리면 부리는 거지 실제로 처음 배울 때 기초를 제대로 안 배우면 오래 못 가요. 기교만 늘고 실력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샵에서 보통 보면은 한 10년 썼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그러면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달라요. 상황이. 자기가 늘 받는 손님 자기가 익숙한 대로 대충 치든가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손 내밀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근데 베이직은 똑같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던 베이직대로만 진행을 해주면 무리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해요. 단지 이제 뭐가 있죠? 내가 낸데 그러죠. 내가 낸데 하고 멋부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실력이 줄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선배겠죠? 당연히. 근데도 저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외에 쓰지 않습니다. 왜?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업이고 교육은 대를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장난질 안 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고 혼나서라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건데 샵에서 뭐가 득일까요? 내가 정석대로 딱 잡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한 달, 두 달, 1년 가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본 결과가 그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좀 해보면은 감이 오거든.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력이 멈추고 다른 비트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비트를 갖다 주든 내가 몇 번 써본 감이 와야 되는데 자유스러운 어떤 동작으로는 그 감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통제가 안 되는 비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를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근데 그 원료는 저희 쪽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저희 가지치기 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것저것 파는 거지 네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일을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제가 47입니다. 그리고 비트만 연구한 게 13년째예요, 지금. 그리고 직접 생산도 하고 원료도 직접 수입을 하고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짧은 시간 교육이에요. 짧은 시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고 가면 금방 해요. 케어도 안 어려워요. 근데 사진 찍고 딴 데 보고 정신 안 차리죠? 그럼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동영상 파일료. 언제든지 줘요. 안 됩니다. 못 따라해요. 왜 그러냐면 충고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단차, 속도차가 있어요. 그러면 화질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게 되면 슬로우 모션 효과가 발생해요. 동영상은.
그래서 그거 따라 했다가는 손톱 다 망가지는 거예요. 천천히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훅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나나 교육은 한번 받아보는 게 자기가 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케어를 이제 바로 하기 전에 스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몇 가지 스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리더 비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 연습할 때 쓰시는 건데, 연습할 때 스톤 쓰면 손톱 다 작살납니다. 그죠? 아무리 저희가 가공 잘해놔도 버퍼처럼 조금씩은 갈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질의 셀을 이용해서 어떤 패턴을 이용하냐면, 이 큐티클 라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내 손목 패턴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톤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한번 보시라는 거고, 쭉 가면 이게 깎이지도 않고 손톱에 상처도 안 생겨요. 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내가 손목이 부드러우면 어때요? 편하죠. 그리고 손톱도 안 상합니다. 또 시술 속도도 빨라져요. 근데 처음 핸드피스 잡는 분들이 어때요? 긴장하죠. 자기도 모르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큐티클 라인 쭉 따라서 이렇게 쭉 꺾어줘야 되는데, 여기 가서 꼭 세워요, 이거를. 이렇게 막 세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수평으로. 수평으로 바짝 붙어 있으면 아무 사고도 안 납니다. 손톱도 안 깎여요. 그러나 모서리를 탁 세우는 순간 어때요? 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비트는 이렇게 다 옆면이 곡면이에요. 손톱 모양처럼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갖다 대면 앞부분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이 안쪽 코너 부분이 닿지를 않아요. 그럼 대충 밀면은 그 밑에 건 어떻게 해요? 진동. 지가 알아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약한 진동에도 밑에 루드스킨 정도는 그냥 우습게 갈려버려요. 그래서 굳이 막 세워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그냥 슥슥 밀어서 이렇게 꺾어만 주면 되는데, 이걸 연습하는 이유는 그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시라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스톤 갖고 하면 어때요? 긴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빨라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났는데도 속도가 안 늘어요. 그 왜? 이 손목 돌리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연습을 하면 금방 늡니다. 알 것도 자지구도 없고, 처음 배울 때 우리 피 한 번 안 내보고 니퍼 연습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근데 드릴은 안 그래요. 습관이에요. 오리지널 습관. 눈 가리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패턴 연습을 하루에 그냥 10분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눈 가리고 해요. 눈 감고 그냥 막 하고 손님 보면서. 드릴의 가장 최대 장점은 허리가 꼿꼿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객을 응대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미나나 그 HM 제가 지원을 할 때는 교육 그 강사들을 제가 직접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나 뭐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교육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아나운서급이에요. 그만큼 이제 좀 훈련을 많이 받긴 했는데, 아나운서처럼 꼿꼿이 앉아서 모든 작업을 하고 시술을 할 때 보질 않아요, 밑에를. 근데 거짓말이죠. 상대하고 요 중간을 봐요. 눈을. 상대도 보면서 밑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꼿꼿이 세우고 그냥 안 보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나를 응시하면서 하잖아요. 대화도 편해요. 여러분들 샵에 가면 어때요? 한쪽 팔 딱 끼대고 머리 박죠. 그럼 직업병이에요, 그게. 그거 얼마 안 가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난리예요. 그러면 드릴은 왜 안 되느냐? 딱 기대는 순간 자기가 불편해.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져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목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웬만하면 떨어져서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 자세가 바라지고, 뭐 이거 지금 저거죠, 이렇게 숙이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하고 유대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여기 보이는 게 청색과 뭐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는데, 이제 최고와 샵에서 쓰는 살롱옥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하가 있어요. 이 중간도 있고,
근데 처음 접할 때는 너무 고급이나 아니면 너무 스피드를 요하는 거나 이런 걸 쓰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따질 때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면 저게 공업용인지 아니면 이제 인체용으로 이제 시술용으로 나온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건 저희가 순수하게 개발을 해서 직접 원료나 자료를 가공해서 공장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그 인가에 막 인준해서 이제 제작을 해주는데 이 자루는 스테인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건 노기스죠. 자루가 노기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석에도 붙고 녹도 안 쓰는 스테인리스예요. 즉 두 가지 스테인리스가 자석에 붙는데 하나는 싸구려고 하나는 초고가예요. 이 자루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거하고는 가격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가예요. 자, 스톤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업용을 쓰면 입자가 안 깨져요. 입자가 안 깨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름 끼고 때 끼고 또 미끄러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피부는 항시 그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깨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지면서 뾰족한 날로 다시 재탄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미세하게 깨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날이 나와야 10개를 쭉 이어서 할 때 그 감속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물질이 껴도 이빨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공업용은 마모라고 해요. 얘네는 이제 그 삭제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깨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공업용은 깨지면 안 돼요.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강한 쇠를 밀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피부잖아요. 그러면은 쇠에다가 미는 것처럼 해야지만 그 녀석이 부서지면서 쇠날이 나오는데 피부는 그렇게 했다가 손톱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문질러 볼게요. 제가 지금 손톱을 막 문질러요. 그럼 허해지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3000rpm입니다. 근데 3000rpm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예요. 근데도 버핑 정도 되는 거 외에는 손톱이 갈리질 않아요. 자, 그러면 손톱 망가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럼 어떻게 갈아요? 이 모서리입니다. 이 모서리가 각이 정확하게 이렇게 져 있으면 이 모서리가 밀고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아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아까 이제 패턴 연습하는 게 이런 식으로 훅 갈아버리는. 자, 자르는 거랑 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유지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잘라버리면 피부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강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영양 공급, 수분 공급, 또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조 현상이 빨라져요. 딱딱해지려고. 그러면 여기가 두꺼워지죠. 근데 드릴은 그런 게 없어요. 스톤은. 그냥 쭉 밀어놓고 연마라고 합니다. 삭제가 아니라 연마. 갈아서 없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보적인 패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결이 없어요. 니퍼처럼 뚝뚝뚝 끊어서 이제 모서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부는 저자극 상태가 되고 자라나는 표면이 어때요? 표면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도 일정해져요. 그러면 느리게 자랍니다. 왜 빨리 자랄 이유가 없어요.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 효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저자극이라는 그 하나도 이제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겠지만 시술 속도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번 이걸 접하게 하는 손님한테 어려운 거지 실제로 이게 한두 번 받아본 손님한테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쭉쭉쭉쭉 밀어버리고 끝내버리는데 처음에는 비트를 여러 개 쓰죠. 그러니까 그거 번거롭게 언제 뺐다 꼈다 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횟수가 지날수록 비트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똑같은데 일은 훨씬 편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덜 들잖아요. 힘이 덜 드니까 손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드릴 케어인데 드릴 케어를 왜 두려워하냐면 세워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면에서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쿡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하면 앞부분 모서리가 칼날처럼
갈아버리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장님한테 엉뚱한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커팅? 큐티클 커팅 비트? 자, 그거 수술용입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 실기시험 끝나서 자격증 발급이 끝나는 순간 대란이 일어나죠. 그런 거. 찔러요. 망한 놈 망한 놈대로, 안 망한 놈 안 망한 놈대로 찔러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위생법하고 상관없는 의료법입니다. 형사법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걸로 만약에 피가 나거나 신경절단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자격 취소가 됩니다. 너무 겁졌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리프팅 커터라 그래요. 리프팅된 부분을 이게 손상 없이 도려내기 위해서 그 작은 다이아몬드 주파날처럼 생긴 걸 썼는데, 그거는 절대 인체형이 아니에요. 왁스형입니다. 그래서 아크릴이나 이런 거는 무난하게 쓸 수가 있지만 실제 피부는 걸레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피부가 걸레처럼 난도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톤 각도 하나 세우는 거 겁먹는 분들이, 손님이 과연 그렇게 두껍게 막 커팅을 해야 될 손님이 샵에 몇 명이나 있죠? 거의 없어요. 그거 한두 가지 때문에 몇만 원씩 버리고 기술 익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니퍼 쓰세요. 그냥 니퍼로 대충 뚝뚝 잘라놓고 스톤으로 한두 번 쭉쭉 밀어놓고 그냥 끝내는 게 훨씬 빨라요. 그거 처음부터 이렇게 밀어갖고 하려고 그러면 밑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걸 쓰려면 또 안 걸리니까 또 뜯어져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니퍼 쓰는 게 속편해요. 저도 니퍼 씁니다. 맞는 건 아니죠, 드릴이.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나 뭐 한 5, 6개월 안 잘라갖고 뭐 이만큼 길러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푸시어로 대충 밀고 자르세요. 그 다음에 내일 오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세톤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알코올 같은 거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서 그냥 냅두세요. 그럼 얘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때 드릴로 밀어버리세요. 그냥 훨씬 빨라요. 굳이 막 여러분들이 그 날 깊이가 어떻게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왜 의사들도 그런 걸 힘들어 하냐면, 오래 자란 피부는요, 신경이 따라 내려와 있습니다. 혈관 같은 게. 만약에 그걸 잘못 커팅을 했을 경우에는 피가 멈추질 않거나 당뇨병 환자가 인 경우에는 난리가 나요. 그냥 우리가 니퍼 쓸 때 늘 주의하는 게 뭐죠? 당뇨 있는지는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피 나기 시작하면 안 멈춥니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왜 역추적 돌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에랑은 달라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법에 저촉을 받아요. 특히 위생법, 의료법에는 100%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니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의료용 아닙니다. 의료용 아니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한 번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럼 드릴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절단이 아니라 연마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는 거는 의료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기계도 똑같아요. 기계도 드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직렬 방식과 충전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공업용과 산업용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꽂고 쓰시면요, 의료용입니다. 의료기구예요. 손을 뽑으시면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손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충전이라는 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옛날식의 어떤 그거는 되게 무겁죠. 무거워요. 대신에 오래 써요. 얘가 비실비실해도 전력은 통하니까. 근데 얘네들 요즘 디지털들은 그 휴대폰 배터리를 써요. 충전이 빨리 되고 유지가 좋은 대신에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얘가 비실비실해요. 휴대폰도 그렇죠? 똑같아요. 배터리 교환이요? 네, 교환하시면 돼요. 근데 교환하기 싫으시면 그냥 꽂아놓고 쓰시는데, 그때부터는 얘는 이제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배터리 유지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꽂아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뽑아놓고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충전을 잠깐만 하면 돼요. 한 30분만 하면 풀로 차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막 이게 돌아갈 때 얘를 꽂아 놓으면 계속 먹어 제끼죠. 얘가 열이 나요. 그러면 배터리는 열에 약하죠. 그래서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은 절대 풀지 마세요. 한번 풀었다가 조이면 이게 틀어집니다. 그러면 잘 맞던 비트도 안 맞는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대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럼 케어를 해볼까요? 모든 비트는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 가공 안 된 비트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3000, 5000 RPM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인형반이나 제 손이나 다 비등비등한데, 자, 지금 처음 최초 시작을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비트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셔야지 잘 깎여요. 가는 방향대로 하면 얘가 타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깎이지가 않고요. 자, 삽질을 시작하면 쭉 라인 따라서 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확인을 하지 마세요. 비트를 쓸 때는 꼼꼼하게 막 이렇게 잔손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스스 밀어주시고 굳은 살만 대충 깎였다 생각하시면, 자, 코너 부분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세워요. 세우지 마시고 드리프트 아시죠? 차 옆으로 쭉 미끄러지는 거. 스키 타보셨죠? 회전할 때 어때요? 눕죠? 얘도 누우면 됩니다. 쭉 가면서 쭉 누워서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원샷에 빠져요. 근데 이걸 세우면 끊어야 돼요. 그냥 쭉쭉 밀다가 드리프트 쭉 단 모서리라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세워볼까요? 비트 모서리하고 그루브 코너하고 딱 찍어서 눌러버리면 돼요. 그래야 그 안쪽에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일본 애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 역회전을 시키는 이유는 결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잘하는 결대로 깎아줬죠. 근데 아까 그 방법대로는 이렇게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럼 거스름이 100% 생깁니다. 어떤 좋은 걸 쓰더라도. 그래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중복 구간, 자, 아까 대충 밀었으니까 여기도 대충 밀면 2번 중복됐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라인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도 누워주세요. 이렇게 비트가 쭉 눕도록 이렇게 따라만 가주는 거예요. 따라만. 바꿨어요. 예. 지금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잘 깎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밀었어요. 이렇게 쭉 밀어서 코너, 자, 그냥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이 청색 비트의 주 특징은 뭐냐면 유지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모 삭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윗단계 거는 이제 흑색 컬러인데 걔는 무조건 파쇄예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대신에 전문가들용이에요.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 쓰면 손톱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걸 쓰려면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면 쑥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샵에서 그만큼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재의 차이인 거지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비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만 빨리 한다 그래도 한계 속도가 있어요. 이거 절대 10분 미만으로 안 내려가요. 암만 빨리 하려고 해도. 왜 그러냐면 3000 RPM, 5000 RPM에서 자기가 갈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 해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익숙해. 빨리 해야 되겠어. 그러면 비트의 소재를 바꾸는 거지 자기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구를 이용한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내가 이거 못해서 이래. 내가 뭐 안 돼서 이래. 다 기구 탓이었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도구가 안 맞으니까. 공업용은 마모예요. 파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날이 점점 무뎌져서 미끄러지거나 이물질이 잘 끼는 타입이 돼요. 열도 많이 나고. 근데 속도가 당연히 안 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떡이 많이 지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가루가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멈추고 얘를 털어볼 거예요. 다 털려 나갑니다.
대충 털으면. 근데 여기다가 초음파 세척기 있으면 정말 좋아요. 넣었다 그냥 찡 하고 10초 만에 떼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소독약을 뿌리는 것도 방법이 있죠. 거꾸로.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담그면 안 돼요. 거꾸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소독약을 위에서 아래로 칙, 칙, 3번 모서리 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잠깐 있다가 원래 돌리면 옷벨이니까 원래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딱 놓고 그냥 속도 욱 내면은 지가 다 털려서 나가요. 그리고 담가 놓는 거는 저희 비트만 가능합니다. 왜? 기존 비트는 그냥 금속이에요. 초음파 세척기 만약에 거기다 넣으시고요. 30초만 딱 돌려보세요. 맹물에다가. 일반 비트 이런 거, 스톤 비트 같은 거 바로 녹슬어 버려요. 절대 담가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라고 그랬죠. 자루가. 그래서 자석에 스테인레스는 안 붙잖아요. 하지만 저희들 거 다 이렇게 붙어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다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의성이죠. 자, 그럼 대충 냈고 그 다음 비트가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니펄 써도 얘는 꼭 써야 돼요. 왜 꼭 쓰라고 하냐면 자, 모서리 코너 이 안쪽이나 이 그루브 쪽은 어때요? 니퍼가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지가 비집고 들어가요. 비집고 들어가서 니퍼가 들어가지 않는 안쪽에 있는 루즈스킨이나 굳은 살까지도 모두 밀어서 그루브 안쪽에 날카로운 것까지 다 긁어냅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얘도. 얘는 이제 자유 테크닉일 때는 이제 다이얼식이나 RPM 수치를 자유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6,000 정도, 5, 6,000.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00 정도를 권장을 해요. 너무 빠르면 손톱이 그만큼 또 갈릴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방향대로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 회전을 역으로 해놓고 끌어당기듯입니다. 쿡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이빨이 어디 뾰족한 부분이 내가 진행하는 방향 뒤쪽을 보도록. 그러면 이게 깊게 쑥 밀려 들어가도 손톱이 아프거나 다치진 않아요. 피부가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세워서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쿡 찌를 수가 있어요. 걸리면. 그래서 끌듯이 가볍게 하시고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슬렁. 그러니까 특별하게 긴장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아까 밑에 대충 하세요 한 이유가 뭐죠? 다음 비트가 남은 찌꺼기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대충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세 번 이상 받으신 분들은 그 습관성 피부 성장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자라요. 그럼 그 다음엔 이런 거 굳이 안 써요. 그냥 대충 다음 거 한두 가지만 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신경을 좀 쓰고 배우셔야 되는 게 가이드 제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일로 자꾸 건드리는 부분이 이 사이드에 있는 그 하얀 그 루즈 스킨 같은 거 있죠? 그건 이제 저희는 가이드라고 하는데 기차 레일과 같아요. 손톱이 밀려나지 않고 그 레일 따라서 자라도록 유도하는 건데 옛날에는 어때요?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가 거의 자라질 못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얘가 계속 자라는데 샵에 가면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게 갈아요. 절대 100% 안 갈립니다. 그럼 얘가 뾰족하게 남거나 그러면 파고드는 손톱이 되거나 또 넓은 광역으로 이렇게 밀어놔버리면 나비 날개처럼 가오리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자라요. 그것도 습관성입니다. 한 번 습관이 돼버리면 피부는 자기 습성대로 자라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RPM 한 8,000 정도나 6,000 정도에서 지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모서리 얘는 끝쪽에도 날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붙은 상태로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또 굳은 살 막 이렇게 미시는 분 계시는데 원래 굳은 살용은 아닙니다. 원체 그래서 이제 뭐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한 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톱 자체 반동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끝부분은 자, 밀착이 돼야 돼요. 콘에 정확하게. 그리고 반대편 똑같습니다. 자, 살짝 제끼고 위에서 가볍게 긁어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연한 그 그루브 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압력을 막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피부에 닿는 느낌 나면 그냥 긁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뭐 일도 아닌 거고. 자, 이 비트는 이 날 각도가 어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의 이제 역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역방향으로 돌려도 위에서 이렇게 긁어내려 주시면 어느 정도 이게 갈립니다. 자, 뭐 이게 좀 중요도 있는 건 끝났어요. 스톤이랑 저것만 조금 주의를 해서 쓰면 뭐 배우고 뭐 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이 실리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루나 이런 데를 보면 이 가공이 돼 있어요. 다 이런 옆부분이나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일반 금속일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높아요.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 기계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할 때 가공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내 핸드피스에 자꾸 망가뜨려요. 기스를 해서. 그럼 안에 이물질이 쌓이고 이러면 청소하기도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옆부분이나 이 뒷부분이 잘 가공이 된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넣고 소재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베이나 이런 공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균일하지 않게 제작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제 잘 될 때는 또 잘 되고, 어떤 때는 물건이 또 안 드는 게 와요.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균일하게 만들어서 피부에 이제 균일한 동작을 했을 경우 같은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아니면 손톱 표면에 불규칙하게 남아있는 이 굳은 살 찌꺼기들, 또 이제 아무래도 거친 녀석들이 지나다녔으니까 미세하게 거스러미가 생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마모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뾰족하게 해서 아랫부분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둥글게 해서 윗부분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둘 다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뾰족한 걸로 해서 안쪽을 먼저 중시하시고 바깥쪽은 그냥 옆면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고, 자기가 이제 고급 손님을 받을 때 뭐 한 개라도 더 이렇게 격식을 차려주는 게 좋죠. 참 좋아요. 대우받는 느낌 나잖아요. 쟤는 3개 썼는데 난 막 6개 써주고 이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사한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를 최초로 만든 건 접니다. 이거는 그 일반 수세미가 아니에요.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세미 형태를 취하는데, 그 특수 중화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안에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모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금속 가루예요. 이거 다이아몬드 가루 아닙니다. 미친놈이 아닌 이상에 여기다 다이아몬드 가루 안 입혀요. 그냥 금속 가루 입히는데, 그 금속 가루가 고급이면 입자가 균일해요. 싸구려는 입자가 들쭉날쭉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가공을 잘 안 하고 쓰다가 잘못한 피부가 아프거나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얘는 최초에 사게 되면 다듬어서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파일을 다듬어서. 예. 그냥 부드럽게 쓰고 싶으면 거친 파일을 쓰세요. 뭐가 길게 나오잖아. 그럼 부드러워져요. 즉 케어용은 대부분은 길게 써요. 근데 프리팔레이션용은 짧은 거예요. 그럼 고운 걸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가능한 짧게 하고 쪽가위 같은 걸로 불필요한 거 좀 잘라내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시범을 볼까요? 한 10,000rpm 정도로 하고, 자,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막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부분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가 갈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초에 왜 안 갈아주냐면, 갈아서 보내니까 쓰던 거 줬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니까 흐해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가루도 묻어 있고 이러니까 썼던 거다 이거야. 그래서 새 거 보내는데 새 거 그대로 쓰더라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갈아서 뭐를 길게 쓸 건지 짧게 쓸 건지 자기가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이 캡이 있는 거를 쓰셔야 되는데 캡이 없으면 수명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캡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면 웬만하면 안 버려요. 그냥 뭐 한 500명? 한 500명 이상 쓸 동안 얘가 버릴 이유가 없는데 이 캡이 없으면 한 10명만 쓰면 얘가 걸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를 하시고, 자,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전철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어떤 거? 오일. 자, 요거는 마무리용, 최종 마무리용이고, 여기 보면 찰필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그냥 종이 연필이에요. 종이 말아놓은 거. 그럼.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케어 다 하고, 제일 다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거고, 모르는 질문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오일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샵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요런 그 모공 브러쉬 같은 데다가 요만큼 딱 하면 10손가락 다 해요. 근데 이거 짜서 하려고 그러면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한 번씩 콕콕콕콕콕 찍어 놓고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 버려요. 그러면 한 방울 가지고 10개를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10방울 들어가요. 이거의 주 목적은 코팅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코팅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꼼꼼하게 하시고, 이 휠의 이제 가장 큰 마력 중에 하나가 이 지문에 있는 거스러미들 칼같이 없애버립니다. 이 파일로 암만 문질러도 잘 안 없어지죠. 보시면 이제 다 갈려요. 자, 이건 건식이에요. 건식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막 피부에 스며들고 이러질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찰필은 왜 쓰냐면 이 안쪽, 이 각 홀들 안쪽에 꼼꼼하게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마찰을 주는 건데 종이가 그만큼 이제 좋아요. 그리고 피부 쪽 센터는 좌우로 하셔도 되는데 코너부터 무조건 한 방향입니다. 아래쪽으로 여기도 아래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손톱 표면은 이 타원형을 그리듯이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쓰는 도구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힘을 줘서 쓰는 게 이거예요. 비비면 왕복 한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케어가 아닌 평상시가 아니라 오프가 바로 된 다음에 오일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드 영양제 써보셨죠? 자갈밭처럼 막 도돌도돌 일어나죠. 똑같은 현상 생겨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아닙니다. 코팅할 때 산화작용 때문에 그런 기포 같은 알갱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돌출부가. 그리고 10손가락 다 하면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샘플용으로 하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얘는 문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당겨도 돼요. 그 다음에 휠을 가지고, 휠은 보통 뭐 한 4-5천 RPM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코너 대 코너라 해서 이 휠도 한 장짜리가 있고 두 장짜리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익스텐션 돼 있거나 뭐가 이제 돼 있을 경우는 얇은 거, 이 한 장짜리 쓰고, 순수 케어일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두 장짜리 써서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코너 대 코너라는 개념이 뭐냐면 요 휠의 모서리와 큐티클 라인의 모서리 정확하게 콕 찍어서 자 제껴주시고요. 이거는 골고루 써야 되겠죠. 활용도 면을 따져야 돼서 자 왼쪽은 안쪽으로, 그러면 날이 오래 써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그 다음에 회전 방향에 맞추셔서요, 이 손톱 밑에, 이게 또 이제 효자 노릇하는 게 뭐냐면 파일링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거스러미 때려 죽여도 안 없어지죠. 좀 잘하면 또 날카로워지고, 오일 바른 상태에서 이 녀석이 밑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100% 없어집니다. 그리고 손톱 표면은 케어에서 끝날 거면 정상적인 방향에서 이 표면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깨끗해지죠. 오일이 코팅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때는 이 녀석들이 벗겨내면서 다시 재코팅 되는 거예요. 얇게.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다시 얇게 재코팅 되는데, 이제 밀어주는 거는 이제 뭐 적당히 하시고, 앞부분은 대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오일하고 이 휠의 작용에 의해서 미세 거스러미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케어가 끝난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은 꼭 하셔야 돼요. 어디? 요 반대 모서리는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좌우 대칭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케어가 끝난 겁니다. 10개를 할 때 어때요? 하나 가지고 쭉 이어서 하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갔다 왔을 때 비트 한 개 바꾸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아니요. 아니죠? 깔아놓고 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니퍼는 이 손님이 내일 와도 똑같은 작업 똑같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드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2주 정도 있다 보면 조금 자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이 사람이 좀 빨리 자랐다, 거칠다 그러면 스톤 한번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거예요. 요렇게. 아니면 이제 별로 자란 게 없어. 그러면 스톤만 라인 한번 싹 잡아주고 오일 칠하고 휠로 한번 밀어버리면 웬만한 거스러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안 하는 거지, 스톤 한번 써갖고 상처 한번 났거나 뭐 손톱 좀 파졌다고 연습 안 하면 니퍼는 아예 그냥 버려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한번 할 게 있는데, 이 오일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라이머, 영양제, 그 다음에 기타 아세톤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물로 손을 헹구고, 비누칠은 안 돼요. 물로 헹구고 오세요 하고 닦아주시든가, 아니면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고, 이제 수축 현상 때문에 이제 요 그루브나 이런 데는 아까 휠로 충분히 긁어냈으니까 한 번만 티슈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대충 해놓으면 이제 그루브에 이제 오일이 남아있으면 수축 현상이 좀 심하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일단 물을 한번 먹여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물을 먹기 전에 손톱이죠.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물을 좀 먹입니다. 물도 안 나오는 걸 주셨어요. 많이 먹여요. 안 나와요. 물이 있네요. 자, 그럼 얘가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센터만 있는데도 계속 쭉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변 피부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촉촉하게 먹이시고. 덤벙 담그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게 카메라를 보시면 모서리 같은 데 보면 이게 쭉 빨려 들어가요. 자, 이런 데 보면 됐어요. 자, 충분히 먹었다 치고, 자, 그러면 색깔이 어때요? 이게 물 먹은 그 색깔 있죠, 연핑크. 그러니까 선홍색으로 싹 변해요. 근데 이때 이걸 문질러 보면 딱딱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맨손톱 딱딱한 것도 물 먹으면 어때요? 물렁물렁해져서 껍질 벗겨져 버리죠. 얘는 이거 앞만 벗겨도 껍질 안 벗겨져요. 이렇게 비벼도 뽀독뽀독 소리 나죠. 그래도 딱딱하게 그냥 남아 있어요. 오일 그 역할이 뭐예요? 전방이죠. 이게 주 역할은 이제 하드 코팅 효과하고 피부 코팅 효과, 수분 흡수 효과가 있어요. 가장 강한 게 그 세 가지인데, 손톱 표면에는 피막을 입혀요. 강한 하드 피막을 입혀서 이제 그 브릿지 효과가 생기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진동의 강해지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쪽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빨리 건조해지면 터지죠. 케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수분을 머금으면 얘네들이 피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배출을 하진 않고 천천히 배출을 해요. 근데 아까 보였듯이 이 오일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 수분을 자꾸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유지 시간이 6시간입니다. 진정 효과가 생기는 게 3시간에서 4시간이거든요. 6시간만 유지시킬 수 있으면 이 피부는 터지질 않아요. 왜? 자기가 진정될 때까지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줬기 때문에 자기 체내에서 이제 과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씻는
헹구는 건 돼요. 비누칠만 안 하면 돼요. 6시간 동안? 와,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복 효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팔리시를 바르거나 젤을 바르거나 아크릴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다시 헹구죠. 근데 리프팅 될까봐 안 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 묻어있는 찰필로 이미 이제 젤을 발랐어요. 그러면 그 위를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대충 문질러 놓으면 얘가 밑에 위에 다 코팅돼 버려요. 얘가 확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표면에 있는 거는 브릿지 효과라 그래서 수십만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젤 베이스하고 수분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손톱하고 젤 베이스랑 이 가운데 강한 그 필름막 사이를 두고 다 이렇게 브릿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퉁 하고 부딪히거나 뭐 외부의 압력을 받았을 때 유연성도 생기고 리프팅 효과가 그만큼 저항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분이나 이물질, 오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리프팅이 잘 되죠. 근데 얘가 테두리 한번 이렇게 발라놔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코팅이 되죠. 그럼 이물질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안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한 번만 해놓으면 목욕탕 들어가서 막 불려도 얘가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케어에서 그만한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유사한 오일들은 있어요. 근데 그 효과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오일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도 트릭이 있죠. 이런 거. 마찰이나 미열을 발생시켜줘야 되는 그 화학 변화를 일으켜줘야 되는 어떤 중간 과정이 있는데 오일만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찰필을 사용하거나 양모칩을 사용하거나 해서 마찰을 해주는 건데, 이제 손발 다 적용이 되니까 이제 같이 혼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올라져 있는 거 이제 빨리 하시라고 이제 막 재촉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발바닥 굳은 살 딱딱한 거 이제 대충 처리하는 거고요. 이걸로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이제 청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검정색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어느 정도 열이 동반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샵에서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청색은 마모 삭제, 흑색은 바로 삭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흑색을 나중에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지만 처음부터 그걸 쓰게 되면 피부 톤 조절을 못해서 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청색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스피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즉 힘 조절이 될 때, 그때 흑색으로 넘어가시면, 왜 그러냐면 흑색 바로 쓰시면 돈질이에요. 잘 부서지기 때문에 모서리를 세운다거나 힘을 준다거나 이러면 얘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요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이 쓰는 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는 못 구해요. 이 성분 자체는 공업용으로 생긴 비슷한 건 많은데 두 개 딱 갖다 놓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좀 힘드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지금 굳은 살이 발을 어떻게 한번 손에 굳은 살 많으신 분. 응? 안 맞다고요? 시간 다 됐다고요? 아, 네.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케어요? 아니요, 구동살. 아, 그냥 이걸로 해보자고요? 네. 아, 많으시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긴 게 굉장히 이렇게 이것도 무섭죠. 아까 거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요 중간 단계 이제 초스피드용 그 오프 비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근데 그건 작고 가벼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겁고 더 큰 이유가 이제 발 넓이에 비례해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비트들이 무게가 있어야 강하게 돌아가요.
안 그러면 이제 멈춰버리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10,000rpm에서 사용을 하고요. 아까 보셨듯이 얘는 더 무섭습니다. 이거 반대로 돌렸다. 얘는 이빨도 더 크고 더 강력해요. 무게 자체도 심하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많이 망갔어. 메탈 금속이든 스톤 금속이든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항시 보관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원래 발을 할 때는 손을 잠깐만 이쪽으로 이제 파지법이 그냥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안전해요. 연필 잡듯이 이렇게 하다가 휘가닥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손목도 아프고. 반드시 위를 누르고 안전하게 이렇게 꽉 움켜 잡아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먹 쥐듯이 이렇게 하는 게 뻗에는 안 나도 안전하고 빨라요. 그리고 힘도 균일하게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손이니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좀 등급을 낮춰 드릴게요. 좀 당겨 볼까요? 제가 얼굴을 갈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큰지 이게 보시면 쭉쭉 굳은 살 같은 거는 그냥 쭉 갈려버려요. 깨끗하게 밀리죠. 근데 터진 거 있어요. 터진 살. 터진 살은 절대로 이제 요렇게 비트 한번 보고 요렇게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터진 결대로 해야지 가로로 가면 안 됩니다. 들고 삽질해버려요. 그래서 세로 또 뭐 꼭 원하면 반대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8,000rpm 정도인데 실제 발바닥을 할 때는 10,000에서 15,000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 오일을 가볍게 브러싱 해주면 전혀 뜨겁지 않고 싹 깔아낼 수가 있어요. 예. 많이 쓰면 안 돼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공 브러쉬도 큰 거 있죠. 이거 한 2~3배만한 거. 거기에다 한 방울 딱 떨겨서 발 전체 부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스며들지 않고 발바닥에 딱 압착이 돼 있다가 얘네들이 지나갈 때 꽉 붙들고 있어요. 거스러미를. 그럼 얘가 목을 톡톡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오일이 수분을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아프지가 않고 신축성을 더 그만큼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열도 빨리 해소가 돼요. 발할 때는 발라놓을까요? 처음에 그냥 대충 메탈로는 적당히 이렇게 막 긁어놓을 건 긁어놔야 돼요. 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발라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밀고 이 스톤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마무리에서 와요. 우리가 해놓고 났을 때 커터나 이런 것들은 막 아리잖아요. 또 사포도 아려요. 다이아몬드도 아리고. 근데 스톤은 아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날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곱게 면을 갈아서 들어가는 거지 뭐 확 파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포나 다이아몬드는 파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면이 굉장히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불규칙하게 파지를 않고 일정한 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디뎠을 때 살이 겹쳐져서 건조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림 현상이 없는 거예요. 골이 파지면 건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교육할 때 발 시연. 네. 아이고. 자, 여기도 지금 이 스톤이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갈아내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잘 깊이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부드럽고 쭉쭉 빨리는 느낌이지만 살은 곱게 갈려요. 보이시죠?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이렇게 제껴주시면 발바닥 표면이 뒤꿈치나 이런 게 이렇게 곱게 거스름이 전혀 없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발바닥 전체에다 밀다 보면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좀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때도 오일 조금 발라서 전체 이렇게 고르게 펴 발라주고 밀 때 얘가 이제 떡이 지겠죠? 때라든지 거스러미들이 상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게 박혀도